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희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공황장애의 증상을 완화하는 것과 함께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공황장애 전체 진행 경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라면 당뇨라고 하는 것은 혈당이 올라가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혈관에 합병증이 나타나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거나 또는 생명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혈당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비만이라든가 또 고혈압이라든가 또 관련된 식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생활의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황장애도 증상을 완화하는 것과 더불어 공황장애의 어떤 진행 경과를 이해하고 이에 맞춰 우리는 이 공황장애를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생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황장애를 치료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증상과 싸우지 말고 병과 싸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황장애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상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요동을 치게 됩니다. 조금 좋아지게 되면 다 나은 것 같고 또 조금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또 힘들어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원인과 유발 요인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유발 요인을 이해를 하고 이것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공황장애 치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상보다는 이 병 자체를 이해하고 병과 싸우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 병을 이해하는 과정들이 바로 말씀드리는 병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병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는 이 공황장애를 7개의 단계로 나눠 놓았는데요. 저는 이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황장애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래프가 일직선은 아니죠. 파동입니다.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처음 첫 단계는 공황장애의 증상이 발현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본격적으로 공황장애가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단계에는 이제 신체적인 증상과 심리적으로 공포감이 주 정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병원을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검사도 하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다음 단계, 이제 3, 4단계는 보통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나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발작이 진정이 되죠. 그리고 발작이 이제 진정이 되면서 사회생활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발작이 진정되었다고 해서 공황장애가 다 치료되는 것만은 아닌 것이죠. 물론 2단계에서 발작이 진정되면서 다 해결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대로 오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더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 4단계는 어떻게 보면 공황장애 치료의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주 정서는 바로 불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불안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고요. 끊임없이 자기 몸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기검열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런 자기검열을 하게 돼서 자기의 몸을 건강을 염려하는 이제 건강염려증이 되겠고, 또 앞으로 향후에 공황 발작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예기불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발작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지만 이때는 발작보다는 불안 자체가 주 정서가 됩니다. 그런데 실은 공포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바로 불안에 있습니다. 불안이 어느 정도 증폭돼서 수위가 차면 발작이 나타나게 되고 공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래 가는 경우에 제가 살펴보면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려고 들기보다는 공포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뭔가 자꾸 해결하려 드는 것이죠. 그래서 공포에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불안이 더 증폭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누적된 불안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작은 자극 요인이 와서 다시 발작하게 되면 이제 5단계나 6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조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공포를 갖게 되면 사회공포나 또는 아예 군중들 자체에 나가서 서 있는 것을 나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제 광장공포증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은
발작 자체를 힘들어하는 것과 더불어 플러스 발작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포와 불안의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단계에 있는 분들은 사회 기능이 어느 정도 축소되거나 아예 상실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특정 상황에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립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우울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들, 무력감이라든가 자기 비하라든가 죄책감이나 또 치료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개의 단계로 이제 공황장애가 진행될 수가 있는데요. 이 각 단계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개인이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관련된 전문가나 전문의와 진찰과 상담을 통해서 평가를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황장애가 치료되지 않고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가게 되는 그 핵심에는 바로 심리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높은 심리적 불안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진행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처음에 시작될 때에도 기본적으로 한 개인은 높은 심리적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공황장애가 잘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심리적 불안의 기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와 일찍 사별하여 분리불안을 좀 겪었다든가 또는 스트레스를 잘 받는 기질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 장시간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거나 또는 특이하게 이산화탄소에 굉장히 민감해서 탁한 공기에 힘들어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통해서 심리적 불안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 불안은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머리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신체적인 반응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불안과 함께 늘 따라오는 신체적 반응은 바로 긴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불안하기 때문에 긴장하기도 하지만 긴장하기 때문에 또 불안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신경이 예민해 라고 하는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해보면 나는 몸이 굉장히 긴장돼 있어 라고 하는 말로 바꿔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한 예를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기분 좋게 친구들을 만나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커피를 많이 마셨죠. 자, 카페인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가면 각성이 되고 좀 더 지나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면 손이 떨리는 분도 있고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또는 조금 더 나아가면 마음이 좀 불안해지거나 편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마음의 불안과 신체적 긴장이 함께 나타나 있는 상태를 한방에서는 감기울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랫동안 이 감기울결이라고 하는 병리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병리로 삼고 치료를 해왔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6.25 때 우리나라에 생리대가 없었던 시절에 여성들이 어떻게 전쟁통에 이 과정들을 치러냈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당시에 6.25를 치렀던 우리 할머님께 여성분에게 어르신께 여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본인이 16세였는데 6.25를 겪는 동안 생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매와 또 관련된 어머니와 지인들도 생리를 거의 하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좀 불규칙하거나 그렇게 평소처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6.25가 끝난 다음에 생리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리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한방에서는 이것을 감기울결이라고 하는 병리를 갖고 치료하고 생리가 나오게 하는데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심리적 불안은 형이상학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한방의 원칙 중에 하나는 몸의 긴장을 풀어내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긴장을 항상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3, 4단계나 또는 5, 6단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일단 먼저 무엇보다 몸의 긴장을 풀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불안장애에서 요가라든가 뭐 어떤 호흡법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불안해라고 하는 것이 이 공황장애 치료의 어떤 핵심 병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평소에 몸의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공황장애를 치료하고 극복하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